사실 우리가 자꾸 숨기고 싶지만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떠나야 될 여행 같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안내서를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보다도 진짜 피부에 와닿는 네.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나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죽음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떠오를까. 오늘은 다독다독 최초로 죽음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되게 값진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님은 우리의 젊은 모습을 지켜주는 피부과 의사십니다. 네. 의학 박사 백승철 저자님께서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아이러니한 설정이 굉장히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죽음이라는 거는 꼭 뭐 의사분이 아니고 일반인도 누구나 다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피부과가 올해로 이제 전문의 취득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91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 외람되지만 조금 죽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과를 오래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제가 이제 의사긴 하지만은 어떤 전문 의료인하고 일반 분들하고의 그 중간에서 어떤 중간점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데는 제가 또 조금 더 뭐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굉장히 선생님 저 여기 주름이 막 이렇게 선생님 여기 막 여기 처졌어요. 네. 저 어떡하죠? 이런 얘기만 매일 들으실 텐데 네.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책을 쓰셨다는 게 한편으로선 더 많이 생각하셨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사실 죽음은 뭐 누구나 다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저희 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터부시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뭐 조금 뭐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다들 꺼려하시게 되는데, 저도 뭐 일정 나이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변에서 이제 누구나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별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쓴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책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금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뭐 느꼈던 점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 좀 그 어떤 다가올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워낙 조금 남자끼리는 좀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못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항상 아버님 옆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아버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만한 거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주 복잡한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 치료에 대한 거를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고 또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 그 부모님 때 분들이 어디 몸이 좀 아프시면 괜히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한테. 신세지고. 그래서 네. 그냥 그게 사실 죄는 아닌데 뭐 나이가 드시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꾸 미안한 생각들을 하시니까 뭐 본인들이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 꺼내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책이 의사분이 써주신 거라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어떤 죽음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쓰여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버님께 드리는 또 선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예, 네, 또 부감 발표를 먼저 하는 하고. 시간입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네.
보통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이 책은 다르다.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는 살아생전 이야기보다 실질적인 죽음에 더 집중한다. 죽음의 정의와 원인은 무엇인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면들은 어떠한지, 웰다잉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죽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죽음을 터부시한다 하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차라리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을 권유한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막하다. 나는 아직 죽음과 거리가 멀다고 당장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웰다잉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 나의 마지막 순간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지도 알게 됐다.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데 죽음이 보다 가까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의 웰다잉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제 것도 읽어볼게요. 불교적 명상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점을 계속 보는 명상도 있고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은 기본적인 것이다. 또 다른 명상은 죽음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그리며 나의 몸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는 명상법이 있다. 갖가지 영양제를 오늘도 골고루 챙겨 먹으며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를 읽는다. 읽으며 죽음에 대한 과학적인, 일상적인 과정들을 시뮬레이션 하듯 보게 되었고 우리가 선명하게 맞이하게 될, 또 가족과 함께 맞이하고야 말 미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하며 죽음에 대해 묵상하게 됐다. 20, 30대에는 죽음에 대해 굳이 자세히 바라볼 생각이나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책을 읽으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로 어떻게 죽는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하는지, 죽음에 있어서의 존엄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죽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움까지 느끼며 읽었다. 나에게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죽어가는 삶을 품위 있게 준비하고 싶다.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는 책이다. 올 연말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 모든 것은 끝이 나야 정의할 수 있듯 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끝을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마지막 마시형님. 네. 두 분의 독후감은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아서 무게감 있게 써봤어요. 네. 가볍게 하려다 갑자기 네, 제가 가볍게 좀 해주시죠. 오늘 옷은 제일 까만색을 입으셨어요.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한 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었는데 2003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어서 그때도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서도 이제 그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느낌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던 것도 생각나고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 저기 아버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실 때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했던 책이기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몇 년 됐나요 이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프레디 머큐리. 네. 그 영화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나의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죽음에 대한 작품들도 찾아보게 됐고 영화도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으로는 저도 이제 이 책에 문구에 나온 대로 이게 조금 아까 뭐 타부시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제가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금 이렇게 꺼려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다른 책들에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꺼려졌었는데 이 책은 되게 좀 편하게 되게 읽었어요. 제 아버지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 또 제가 50세에 넘어가면서 이제 좀 담담히 준비해야 될 나이들 좀 가볍게 좀 가볍지만 좀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나이가 된 건 같아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독다독 팀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오케이 해주셔갖고 네. 왜냐면 이게 좀 다루기 힘든 얘기여서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재밌게 좀
좀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다행히 저자님이 나오실까 말까 이제 제가 걱정했었는데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 번에 네. 기쁜 마음으로 좀 네. 책을 좀 네. 마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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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평을 들어보시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너무 뭐 좋은 평들을 많이 네. 해주셔서 기대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보통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죽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 예컨대 뭐 병을 앓는다든지 뭐 말기 환자로 뭐 이런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뭐 아주 어두운 그런 묵직한 그런 감은 있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또 순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약간 좀 염세주기적이고 조금 어두운 면이 아니고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언젠가는 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순기능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 시간이나 건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뭐 예컨대 부모님이라든지 뭐 배우자분이라든지 아이들 또 형제들하고 이 귀중한 시간하고 건강을 같이 좀 지키고 행복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 죽음이라는 그 현상만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순간 매 순간을 좀 귀하게 여기자. 뭐 그것이 오히려 더 저는 거기에 대한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젊은 분들도 결국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게 돼요. 부모님이 됐던 뭐 다른 친지가 됐건 그럴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좀 숨기면서 그냥 이렇게 뭐 했던 거라고 하면 사실은 입장을 거꾸로 놨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누가 옆에서 자꾸 난리 돼서 숨기는 것보다는 아주 친절하면서 그리고 솔직한 그런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쓴 책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실 막 20, 30대 아까 얘기한 젊은 분들은 그렇구나 이런 책이 있구나 할 네. 때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연말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또 연구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의학 박사시고 의사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야 하니까 네. 죽음을 더 특별하게 더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동안 죽음이라고 하면 조금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다뤄진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중점을 둔 거는 실제로 뭐 의료 현장이나 병원에서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들이 약간 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네. 여기다는 거를 누군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정확히 알려주질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랄까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거를 대화의 주제로 좀 끌어내서 그냥 좀 답답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따로 죽음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의료 체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죽음을 받아들이는 관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포커스를 우리나라로 정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렇게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 책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을 떠날 때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이제 낯선 여행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꾸 숨기고 싶지만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떠나야 될 여행 같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안내서를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좀
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보다도 진짜 피부에 와닿는 네.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나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죽음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떠오를까 하는 것이 문제였고, 또 실제로 제가 입장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게 궁금할까, 그런 걸 또 제가 먼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의사지만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다 알지만은 정확하게 죽음의 정의가 뭔지, 네. 또 누가 죽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누가 나보고 너는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정의적인 것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료 체계에서 누가 나에게 너는 죽었다 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부터 해서, 그러니까 정의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반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폭넓게 좀 다뤄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것도 트렌드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면 문화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이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뭐 평소에 막연하게 무슨 뭐 죽음을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은 뭘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대신 너무 죽음에 몰두하는 것은 뭐 불필요하겠지만은 최소한도 아예 그냥 대화거리가 아니고 좀 치워놓는 거는 해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